안녕하세요. 2주차 두 번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 보안과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배치 프로그램,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및 API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보안을 반드시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 정부에서도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어떤 기업 내 보관해야 될 정보들,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정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 고객의 카드 정보 또는 이제 계좌 정보, 비밀번호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걸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하는 보안 가이드를 반드시 지키셔서 프로그램 개발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보면 개발할 때 크게 우리가 7가지의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고려를 하는데, 세션을 통제하는 거, 즉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연결, 명령어라든지 처리해야 될 기능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가 있겠죠.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고, 개인정보는 또 어떻게 마스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증, 접근제와 관련된 보안 기능을 이제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 수행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이거에 맞는 병렬 처리 시스템이라든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동작해야 되느냐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소프트웨어 수행 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오류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정보 노출은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고려를 이제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코드 오류와 캡슐화인데, 캡슐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지향 그 자바를 배우면서 아마 배웠을 텐데, 하나의 객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와 그 메소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묶어서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윈도우즈 API 또는 이제 여러분들 자바에서 썼었던 라이브러리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일일이 다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다 개발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어떤 특정한 A라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다 정의가 돼 있죠. 그런 거를 정의하는 거를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도 일종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배치라고 하는 건 영어의 뜻이 묶어서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순서적인 기능들을 묶어서 이런 걸 이제 정기 배치라고 하는데, 뭐 일일 단위로 수행되는 거, 주 단위로 수행되는 거, 월 단위로 수행되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뭐 생산 라인 또는 이제 뭐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출석 체크라든지 뭐 이렇게 월 단위 체크 뭐 이런 걸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정기 배치, 어떤 특정한 뭐 일이 발생했을 때 이제 수행되는 배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떤 요구사항 발생 시, 사용자 요청 시 온디맨드 배치 프로그램,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배치 프로그램이 이제 갖춰야 될 요소들은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거나 있어야 되고, 자동화, 경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 그 다음에 성능, 이런 것들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A, B, C, D라는 배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얘네들 순서대로 이제 어떤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A, B, C, D 이렇게, 어떤 경우는 A, D, B, C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정의하는 게 스케줄러래요. 스케줄러. 또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배치 프로그램 안에 이제
그 수행이 되는데, 이 스케줄러도 그 원하는 이제 온 디맨드 배치에 따라 또는 이벤트성 배치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동작하는 거 우리가 스프링 배치라고 했죠. 스프링은 이제 앞 시간에 설명했듯이 자바 기반의 이제 프레임워크, 웹 개발, 웹 서버 개발을 하는 프레임워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배치에서 이제 4가지 주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수행해야 될 작업들, 프로그램의 요소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실행을 위한 인터페이스, 잡과 잡들 사이에, 그 다음에 잡 처리를 위한 제어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 스텝, 그 다음에 이제 잡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 리포지토리라 그러는데 그런 정보를 저장하는 거,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요즘 사용되고 있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로는 우리 쿼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쿼츠에서 그 쿼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동작되는 배치 프로그램들을 이제 정의를 하고 분리해서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인데요. 패키지라는 건 이제 배치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어떤 이제 뭐 게임 패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는 기업에서 보통 이제 뭐 급여 관리, 뭐 재무 관리, 뭐 인사 관리,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이걸 보통 A라는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할 때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좀 묶어서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그 기업에다가 팔죠.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맞는 환경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시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기업마다 똑같은 상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 기업에 맞는 거, 그다음에 B 기업에 맞는 거, 그렇죠? 가서 사용자들한테 요구사항을 듣고 수정을 해서 개발을 해서 다시 이제 구현을 해서 운영되게끔 해줘요. 각각의 뭐 급여 관리, 재무 관리 이런 것들을 기능들의 요구사항은 뭐 여기서는 70% 이상이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특징하고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안 사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사이에 차이점들을 밑에서 자세하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들, 솔루션 업자들한테 사는 거고, 전용 개발 소프트웨어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경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비교하는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산성이라든지 호환성이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